오는 15일 시작되는 1차 사전 청약 물량은 모두 4,400가구입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2지구, 성남 복정 1, 위왕청계 2지구, 위례 등 5곳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이 서울과 가까워 공급 대상인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필두로 해서 신도시 사전 청약이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시세 60 내지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분양가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에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3억 5천만 원에 74제곱미터는 4억 5천만 원 수준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남양주 진접은 계양지구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성남 복정은 59제곱미터가 7억 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노형욱 장관은 투기조사 때문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 택지 13만 호 입지도 당초 목표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해놨다며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2, 3년 뒤에는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격 매수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연끌을 해서라도 이렇게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나중에 처분해야 될 시점에 그때 자산 가격이 재조정이 일어나면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할 수가 있다. 사전 청약은 물론 민간 분양까지 이번 달에 대거 몰리면서 분양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인 7월에 올해는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4만 7천여 가구가 전국에서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분양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평균 도시근로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젊은 층과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복정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9.5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빚을 내지 않고는 또 투기 수요 등으로 급등한 택지비가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토지 투기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 그 가격을 다 반영해서 공공택지 공급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도 정부의 말바꾸기에 무주택자는 또 속았다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사전 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근 아파트값과 비교하면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축이거나 구도심에 있는 단지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간 분양 시세보다는 대체로 저렴하다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폭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앞으로는 이제 용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1, 2년 뒤 본청약 때 최종 확정되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물가 상승폭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하나로 시작한 공공택지 사전 청약. 1차 4,300여 가구에 청약 동장 9만 4천 개가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1.7대 1. 특히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은 52.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이 실수요자의 호응을 끌어낸 것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별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3%나 올랐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무려 0.39% 폭등해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한 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값은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지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것이란 약속도 이미 집값이 고점에 올랐다는 경고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셈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교란행위 근절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신속 강력하게 추진나갈 것이며 당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 청약과 같은 수단만으론 시장에 붙은 불을 끄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가 입주 예정 기간이 4, 5년 후로 비교적 장기간이기 때문에 단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방안은 없고 청와대와 여당도 침묵을 이어가며 상황을 지켜보는 만큼 달아오른 시장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12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인천 검단에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9.9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본청약에선 사전 청약 당첨자 1,100여 명 가운데 320명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저층 주로 하신 분들하고요. 다른 청약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부동산 시장 영향 받는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뭐 인천이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경쟁률이 13.8대 1에 달했던 경기도 파주 운정에선 50명이, 경쟁률이 2.17대 1이었던 경기 양주 회천에선 145명이 본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사전 청약이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와 인근 시세가 비슷해지면서 본청약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을 포기한 곳의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면 신축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구축의 경우 분양가보다 더 싼 아파트도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사전 청약 당시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고 일부 사업지는 급매물과 비교해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시기 지연도 본청약 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개교 지연과 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7곳 입주가 연기됐습니다. 짧게는 원래 계획보다 넉 달, 길게는 1년 넘게 미뤄진 지역도 있습니다.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예정일이 미뤄질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 기대감만으로 청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임대차 기간을 추가로 조정해야 되거나 자금 마련 등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청약 포기가 많은 지역은 상황에 따라 공급 일정을 당기거나 늦춰서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년 전 사전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의 아파트 공사 부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한 땅만 황량하게 남아있고 터파기 공사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본청약에 거쳐 내년 11월 30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더니 급기야 건설사가 최근 사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을 전면 철회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 청약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전 청약 포기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여기가 6억 9천 정도에 매매됐었거든요. 6억 9천에서 6억 5천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했었죠. 5억 8천 정도면은 5억 7, 8천 사이면 매수할 수 있죠. 건설사는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와 금리가 급등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가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 사전 청약 제도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역시 부지만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받고 사업을 중도 철회해도 별도 위약금을 물진 않습니다. 고금리와 PF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분양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을 받은 아파트 45곳 가운데 예정대로 본 청약이 진행된 곳은 지금까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5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군포의 주택 부지 63%에 해당하는 952가구가 2021년 사전 청약을 했지만 모든 이주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달로 예정됐던 본 청약이 2027년 이후로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부진의 송전선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전 청약을 강행한 탓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에는 그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그 임시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본 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는 곳은 이것뿐 아니라 사전 청약 단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99개 단지에서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국토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한 32곳 가운데 본 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보다 1, 2년 앞서 분양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본 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청약자들의 보금자리 마련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계획이 있고 그렇죠.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고 다 계획을 세워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향후 신규 사전 청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전 청약자 중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 가운데 5%를 잔금 때 내게 하고 중도금 납부도 2회차 때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 청약 폐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사전 청약은 그냥 정부에 있어서 모양 내기의 성격이었지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 청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청약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